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직구버 산하 엔젤팀의 뉴 루비 김영미입니다. 이 소중한 사업을 소개시켜준 스폰서님께서는 직급 최강 미녀 이정화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로서는 성김의 진짜 파트너 성김의 어머니, 챙김의 어머니 서보연 사장님 계십니다. 저는 광고 대행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블로거를 하고 있어요. 여성 자동차 블로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블로거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남편이 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이에요. 레이싱 대회를 주최하다 보니까 돈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거가 되게 돈 안 들고 홍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용언니로 저는 닉네임을 가지고 자동차 블로거를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서도 용언니로 치면 제가 나오고요. 자동차 블로거에서도 제가 이제 용언니로 치면은 네이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자동차 블로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연락을 받게 돼요. 스타일 드라이빙 뮤직이라는 걸 한번 같이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가수들을 찾아가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네이버 메인에 나오는 걸 하고 있어요. 크레용pop도 만났고요, 노라조도 만났고요, 이정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더벙커도 만났고요. 저희 남편이 또 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레이싱 감독님들과 사진도 많이 찍게 되고 저는 TV에서도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MC도 보고요. 그다음에 MBC에서도 이제 자동차 뭐 차량 관련해가지고 그걸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레이싱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탑기어라는 데가 있어요. 탑기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빈디젤이 출연했는데 빈디젤이 국내 레이싱 팀이 우리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사진 같이 찍자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전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남들이 안 하는 자동차 블로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됐고요.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남들이 안 하는 레이싱 팀을 꾸리고 있고 레이싱 대회를 주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해요. 근데 저는 이 네트워크를 하게 된 이유는요. 남편의 권유예요. 이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네트워크 하면 딱이야.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나한테 네트워크 다단계를 시킬 수 있지? 전 진짜 당황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라. 네 나이 몇이냐고. 30 넘지 않았냐고. 30대 중반에서 할 게 없다고. 나중에 어디 가서 뭐 할 거냐고. 근데 200만 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제대로 된 네트워크 찾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냐고. 그 말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결혼도 했어요. 서킷에서 결혼을 했고요. 야외 결혼식을 올렸고요. 저는 이렇게 신부 세트로 제가 원하지 않는 화장품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S사를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다입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톡방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스폰서들이 저를 한번 리크루팅을 다시 하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다단계라는 걸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정화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같이 하고 싶은 건가? 한번 술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술을 먹는데 아침 7시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술을 먹는데 취하지도 않고 끝까지 저와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정말 하고 싶구나. 근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하자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사업을 하자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얘기했고요. 자기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그다음 자기 파트너에 대한 그런 감정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나랑 함께 하고 싶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나가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루비까지 전사에서 S사에서 루비까지 달성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정말 사업 되게 열심히 했고 전사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약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은 게 뭐였냐면 컨벤션 티켓이었어요. 컨벤션 티켓이 직급은 뭐 따로 돈을 받지 않잖아요. 여기는 10,000원씩 받았어요. 근데 직급당 뭐 한 사람은 30장, 다이아몬드는 100장, 뭐 블루, 뭐 레드는 뭐 500장 이런 식으로. 그럼 10,000원 곱하기 500만 원, 500장 해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돈이 없는 파트너는요 20만 원, 30만 원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다 초대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컨벤션이 너무 화려하고 크다 보니까
솔직히 내 사람 한 3명, 5명 초대해가지고 챙기는 것도 버겁거든요. 그때 저는 약간 좀 기분이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좀 마음이 조금 뜹니다. 스폰서님과 이제 이정환 스폰서님과 그 커피 한 잔을 하게 돼요. 컨벤션 끝나고. 근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스폰서님 지금 마음 떴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사실은 지쿱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착한 기업이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 착한 기업 이런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정환 스폰서님이 정말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또 그동안 많이 보여주신 게 있으시고 저는 S사에서 정말 스폰서라고는 이정환 스폰서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파트너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딱 얘기했어요. 나 착한 기업 지쿱 갈 거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친 거냐고, 니네 뭐 하는 거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 착한 기업이래. 착한 기업이고 누구를 도울 수 있대. 그래서 저희 남편이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부터 착해지라고. 네 착하지도 않은데 누굴 뭐 착하고 누굴 챙기냐고. 그때 거기서 나 착한 사람이 아니지 또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약속은 약속이고 저는 했던 말 약속은 약속이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했던 말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캡틴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틴가에 만나가지고 캡틴이 딱 저한테 이제 저희들한테 착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약간 비전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는 되게 화려했거든요. 근데 캡틴을 보는데 그냥 티에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입고 오시는데 너무 화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진짜 정말 그런 게 말도 천천히 하시고 막 그러는데 비전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저희 남편은 누구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자원봉사 그다음에 자기의 정말 그런 것들을 남한테 배려하고 베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머리가 긴 이유도 뭐 때문에 머리를 긴 게 아니라 소아암 아이들이 머리가 없다는 걸 알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해주자.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 길어가지고 소아암 쪽에 기부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남편이 캡틴 말에 비전을 본 거예요. 착한 기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착하다 얘기했을 땐 진짜 코로 방구도 안 끼더니만 캡틴이 착한 기업 얘기하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남편이 또 지쿱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요. 남편 그 친구가 우리나라 한 15위 정도 되는 네트워크에 이사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야, 지쿱에서 이러이런 게 제의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지쿱? 야, 거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데야 지금. 앞으로도 진짜 최고가 될 거야. 거기 장난 아니야. 내가 지금 타사에 있지만 거기 장난 우리도 맨날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쿱이 괜찮군. 이런 생각을 남편이 했나 봐요. 저도 거기에서 약간 좀 흔들렸던 것도 있고요. 저희는 진짜 컨벤션에 가지 않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쿱 남원 세미나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업자라고 하면요 무조건 투스타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쿱에 투스타로 저희가 입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참 그랬던 게 제가 S사를 싫어서 왔던 건 아니었어요.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스폰서가 간다니까 같이 왔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착한 기업에 적응을 되게 못했어요. 남들은 오자마자 투스타를 하고 그다음 직급 도전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2주 남겨놓고 바로 사파이어를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컨벤션을 가게 되는데요. 컨벤션 티켓이 공짜래요. 그냥 돈 내지 않는 거래요. 사람이 간사한 게요. 10,000원에 흔들리더라고요. 컴퓨터 시간이 무료라는 게 알게 되고 나서 역시 착한 기업 맞네, 너무 좋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저 스폰서님이 저한테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사파이어를 도전했는데도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그게 마음이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근데 저는 웬만한 다이어트는 솔직히 다 해봤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진짜 2천만 원 정도 다이어트에 쓴 것 같아요. H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S에 나온 것도 해봤고요, 유사에 나온 것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긴 다이어트는 특이하대요. 의사가 붙는데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도전합니다. 또 여기에서 제 한쪽의 파트너가 저랑 같이 사파이어 도전할 때 들어오셨다가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2명을 추천하고요. 딴 타사로 가버립니다. 근데 스폰서가 두고 한 2분이 있어요. 저는 그 2분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한 분은 마음이 상처 때문에 자꾸 안 뛴다고 하시고요. 한 분은 네트워크의 내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다이어트 하려고 들어왔대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제주도에 있어요. 우리 양희열 사장님인데, 이혜진 사장님과 양희열 사장님인데, 양희열 사장님이 다이어트를 되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어떡하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랑 같이 함께 사인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남과 남이거든요. 남과 남인 그 제주도 사장님들하고 매일 밤 소통을 합니다. 나 닭발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되게 돈독해진다고 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다이어트 하면 되게 돈독해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혼자 남겨진 게 너무 안쓰러웠고, 스폰서가 없고, 제가 정을 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솔직히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적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근데 12시부터 3시까지 4시까지 통화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을 사업을 시키고 싶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로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냥 2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결심합니다. 내가 보여줄 거라고. 너가 버리고 간 2 파트너를 정말 제대로 내가 키울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진짜 제대로 사업할 거라고 저희가 보여주고 싶어서 되게 진짜 밀착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안 하겠다는 우리 사장님 한 분도 제가 어렵게 설득 끝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2 사람을 골드로 만들었어요. 이때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다이어트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창피하지만 이거 제 사진이에요. 정말 저는 저렇게 배가 많이 나왔고요. 누가 봐도 만며느리감, 진짜 누가 딱 물어보면은 야, 너 만며느리감 얼굴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듣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저래요. 자신 있게 저 수영장 갈 수 있고요. 이랬던 얼굴이 정말 이렇게 얄쌍하게 변했습니다. 저만 변한 건 아니고요. 제 파트너분들 사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 이거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겼어요. 근데 지금 다들요, 너무 진짜 세련된 분들이에요. 너무 진짜 멋있고 세련되고, 또 마지막 또 한 분은요, 여자가 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이 빠지면 남편들이 자꾸 만지고 싶고 이뻐한다고 하잖아요. 덜컥 임신되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임신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는 아직까지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임신하고 나서 삭상을 잘 못해서 애가 자꾸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에너지 다이어트 하고 나서 자꾸 금요일 밤에 아이를 보내고 이러더니 임신이 벌컥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이쁜 아기가 태어났고요.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팀을 만들게 됩니다. 용인팀, 그다음 분당팀, 이렇게 수원팀, 각지에서 정말 다이어트로 이뻐지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 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로 아주 똘똘 뭉친 분들이에요. 제주도에 제 파트너가 한 6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면서 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람도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엔 착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근데 점점 사업을 하면서 착한 여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서정훈 캡틴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캡틴, 저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내 사람을 챙기게 되고요. 내 사람에 대해 자꾸 생각이 나고요. 내 사람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게 돼요. 그랬더니, 사장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별게 아니고요. 남을 도우면 착한 사람이에요. 전 남을 돕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가져가지고 만나고 후원하고 미팅하고 하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이런 일이 착한 기업에 착한 사람이 점점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저는
파트너들이 제주도에도 있고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지방에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찍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준비티라는 걸 열었어요. 제 파트너들한테 각각 팀별로 한꺼번에 하진 않고 각각 팀별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 이런 게 어려운 게 미팅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얼굴 문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문지르면서 비비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각각 돌아가면서 스피치도 한 번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이건 네트워크에 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저는 어떤 걸 했냐면요, 다이어트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줌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저희 팀의 강사님이 그 댄스 강사님이잖아요.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무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서로 그냥 땀 삘삘 흘리면서 좀 살이 이렇게 쳐줘도 애교로 봐주면서 열심히 다이어트 줌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도 네트워크에서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줌 치맥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끝나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치킨,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안주, 그동안 못 먹었던 거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맥주 한 캔하고. 그러면서 줌 치맥을 저희가 열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깔깔깔 웃고 하다 보면요, 금방 40분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의 장점인 이 줌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정환 스폰서님하고 서보인 스폰서님이 저한테 딱 오셔서 직급 도전하자고 얘기해요. 되게 당황했어요. 걱정했어요. 왜냐면요, 제 파트너 대부분이요, 직급은 다이어트 회사인 줄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었네? 막 이러면 얘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다이어트 회사인데 이 네트워크의 내자를 아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네트워크의 내자도 잘 모르시고 다이어트 하러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소개가 되고 8814가 5가 목적인데 갑자기 직급 도전하라고 하니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네트워크의 내자를 잘 모르시고 다이어트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냐. 근데 어렵게 전사에서 S사에서 루비였던 제 직급을 다시 찾게 됩니다.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되게 가고 싶었어요. 다시 제 직급을 찾고 싶었고요. 루비가 되고 싶었고요. S사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왔으면 뭐라도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했는데 어쨌든 간에 파트너분들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막판에 정말 한 주 남겨놓고 매출을 막 치고 올라오시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다시 한번 이 자리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다시 찾은 루비 직급 너무 좋고요.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루비를 도전한다고 해서 도전했던 건 아니고요. 제 파트너 주급 정말 100만 원만 받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도전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들 만날 수는 없었고요. 루비 도전하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이 가장 많이 우셨어요. 이정환 스폰서님이 너무 잘했다고, 못할 줄 알았대요. 본인도 맨날 하라고 밤마다 전화하고 막 어떻게 되냐고 막 쪼이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잘했다고. 전 이정환 스폰서님이 이렇게 많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엄청 우셨어요. 진짜 코로나 시기에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톡방에서 정말 많이 축하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제 파트너들 사파이어, 골드부터 시작해서 실버, 브론즈까지 정말 멋지게 달성하셨습니다. 한마음이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두 스폰서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딱 마감하고 나서 서보현 스폰서님하고 통화하는데 진짜 늦게 보내줘서 미안하다면서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근데 저는 저 때 늦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파트너분들과 정말
정말 직후에 금고문을 제대로 열고 싶어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파트너 주고 100만 원만 받게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를요 그만두시는 분들 대부분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싫어서? 아니요, 절대. 사람이 물론 싫을 수 있어요. 재수없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싫죠. 화나고. 하지만 대부분의 돈 때문에 그만둬요. 주급이 많으면요 재수없는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내 주급이 아닌 진짜 파트너 주급 100만 원만 진짜 받게 해주자라는 걸로 했고요. 저는 내 파트너 골드는 무조건 보내자로 정말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사에서는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를 가면요 화려한 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려한 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직급은요 저희 팀만큼은요 골드가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해요. 골드부터 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드 무조건 꼭 도전해서 주급 100만 원만 받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전 지금 열심히 Y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골드와 주급 100만 원 함께 할 거고요. 저는 저희 팀에서 저 생각과 정말 맞았던 게 뭐냐면 저희 팀에서 이번에 골드 이상 직급자에서는 이렇게 럭셔리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요트를 통으로 빌렸어요. 요트를 통으로 빌려서 골드를 정말 다 탑승시켰습니다. 탑승시켰고요. 여기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간직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바다 한 진짜 중간에서 샴페인 마시고 맥주 먹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표정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정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파트너들과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고요. 그다음에 좋은 거 같이 타고 싶고요. 좋은 거 여행 다니시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시작은 골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번씩 골드 이상자는 저희 팀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만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골드를 무조건 도전하시는 게 저희 팀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려하지 않으셨던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서보현 스폰서님. 처음에 봤을 때도 저는 캡틴과 봤던 것처럼 저분도 화려하지 않네? 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뼈저리게 점점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요. 서보현 스폰서님 이제 화려함으로 다이아몬드 찍으시고 바로 블루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왜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정말 모르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이정아 스폰서님, 제가 루비즈급 찾았을 때 그 생각 가장 많이 했어요. 우리 스폰서님도 블루지급 다시 찾고 싶겠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꼭 열심히 해가지고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치고 블루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날 자리 찾아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사람이 정말 있어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파트너 박상준 사장님, S사에도 정말 항상 같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항상 직급을 갔는데 이번에도 같이 직급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그 자리에 옆에 든든하게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파트너 얘기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착하니까 나한테 로또를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로또가 맞았어. 로또가 별거야. 이렇게 버티니 좋은 일이 있다. 이 문구를 보는데 제 얘기 같았어요. 왜 제 얘기 같았냐면, 이 포스터가 뭐냐면 백종원의 그 3대 천왕에 나오는 안젤라 분식이에요. 거기 먹으러 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어렵게 살았대요. 힘들었대요. 버텼대요. 그랬더니 그 로또가 백종원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직급에 와서 정말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착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잘났다고 생각하고 좀 약간 좀 그런 여자였는데 착한 여자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 진짜 착한 일이라는 걸 알았고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파트너 정말 챙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메랄드 치고 다이아몬드 무조건 도전할 겁니다. 다음 스피치 할 때는요, 정말 뉴 루비가 아니라 뉴 다이아몬드로 우뚝 서서 제대로 된 스피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스토리를 듣는 듯한 완전 진솔한 Y직구 강의를 해주신 김영민 사장님, 에너지 다이어트를 통해 꼭 지쿠베의 멋진 다이아몬드 승급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순서도요.